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하셨으니까 여쭤볼 텐데 조경태 의원이 혁신 후보 단일화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응하실 생각은 좀 없어 보이시는데 그 예. 생각은 좀 여전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이유를 따지자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혁신 후보가 지금 보면 오늘까지 너무 적습니다. 아, 그 언론에도 지금 그렇게 났습니다만, 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많아야 된다. 그런데 뭐 미리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혁신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밀리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그 말씀을 사실은 제가 드린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시청자들이 혁신 후보들 중에서 어떤 혁신안이 더 가슴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후보에게 표로 단일화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네. 오늘까지 그 후보를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이 아직 안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오늘까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주장은 후보 등록이 끝나서 후보들이 확정이 됐을 때 또 뭐 주장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한데 네. 너무 시기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SNS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요. 최고위원 접수 현황과 예상 출마자들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계몽령 최고위원, 윤어게인 청년 최고로 구성된 지도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조금 전에 사실은 거의 예. 한 시간 정도 전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다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실 면면이 좀 우려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우리 당 지지율이 한때 뭐 40몇 %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거의 17%, 어디는 보니까 15%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에게 소구력이 있다면 이상한데 이분들에게 이제 귀에 꽂히는 계몽령 또는 계엄 옹호, 그것만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네. 85%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능하면 혁신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많아지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후보들이 많아져야 우리 당이 다시 개혁되고 이제 등 돌린, 심지어 당원분들까지도 등을 돌린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네. 다시 우리를 쳐다보고 신뢰하면서 다시 예전의 지지율을 되찾아서 내년에 해볼 만한 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근데 그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더하면 이제 과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그제 정도 나왔었거든요. 당심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이게 예. 정당이라는 게 당원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너무 그건 극우다. 윤어게인은 이제 뭐 민심과 동떨어졌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당원들한테 좀 안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아직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지 않아서 많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뭐 그런 예비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비조사에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점점 이제 8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종반전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합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돼야만이 사실은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이 나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일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를 비롯한 좀 보수 유튜버들과의 어떤 대담을 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날짜도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전혀 이렇게 선을 긋거나 그런 행보를 하지 않고 모두 다 품어야 된다는 행보를 하시는데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 15%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15%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면 정말로 필패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당대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자체장이라든지 네. 지방의원들을 그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 같으면 뭐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혁신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후보고 그런 점들을 이제 22일 거의 이제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한길 씨가 당권 주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할 건지 뭐 이걸 묻겠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내용을 좀 더 여쭤보니까 친한파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할 것인지도 묻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파를 이렇게 내치겠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당에서 사실 금기시돼야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은 미리 와가지고 앞에서 토론하는 것을 좀 들었었는데요. 장해찬, 박상수 두 분이요? 예. 네. 근데 뭐 그분들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정당의 모습인데 어떤 개파 무조건 나가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바로 지금 뭐 당원이 정식으로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이 오히려 정식 당원이 된 지 꽤 세월이 지난 분들을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실제로 질의서가 간다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저는 그거 이렇게 배포하는 것 자체를 저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서 보내는 것 자체를. 네,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시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그건 윤리위원회 아마 규정 같은데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만남이기는 한데 예. 두 분이 이제 따로 이제 만나시는 장면이 노출이 되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두 분이 좀 지향하는 점이 좀 비슷해 보이시기도 해요.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의 보여주셨던 행동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안철수 의원님을 공개적으로 돕거나 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거야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최소한 우리 당이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정당이 되려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그 계엄이나 또는 탄핵과 단절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 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과도 단절을 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해주시면 저는 그 말씀만 하셔도 네. 개혁파 의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까먹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란 특검에 의원님이 찬성하셨던 기억을 동료 의원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특위를 띄웠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은 의원들을 향한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170일 기간인데
절대로 연장은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네. 만약에 이 170일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핑계로 170일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범죄 혐의가 뚜렷한 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렇게 막거나 뭐 그러지 말고 협조하고 대신에 분명하게 정치 탄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령 이번에 저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을 해서 이제 170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뭐 120명의 검사, 500명의 수사관이면 아마 이제 모든 조사는 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리하게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때는 지금 의석도 부족하고 대통령 거부권도 없는 상태에서 네. 국민들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특검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